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과학 담당 멘토 황우준입니다. 자, 오늘은 S-오일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오늘 타이틀 제목을 명실상부 정유업계 1위 기업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자, 뜬금포죠. 트럼프의 행보가 이 S-오일의 주가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전달해 드릴 거고, 두 번째, 휘발유 수요가 역대급이래요. 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이 힘든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텐데, 이 이유가 두 번째, 트럼프에게 달릴 가능성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S-오일은 지나가다가 차 타고 보면 꼭 한 번씩 보이는 이 노란색 간판, 주유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대규모 중진류 분해 시설을 갖고 있거든요, 국내. 그래서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석유들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석유 정제를 담당하기도 하고 석유로 만들어낸 윤활유라든지 뭐 이런저런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윤활유 그리고 그 외 석유 제품들도 동시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유소 혹은 주유소라고 생각해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게 지금 오늘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왜 지금 매출이 잘 나오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요지부동이고 망구석인 이유가 다 있고, 그게 트럼프랑 연결되는지가 중요하게 되겠죠. 자, 봅시다. 자, 일단은 분기 매출을 보게 되면은 조 단위의 매출을 자랑하는 누가 봐도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순이익 부분인데, 마진이 꽤 잘 나오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더 잘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분기 매출에서 순이익을 잠깐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는데, 작년 2023년도 9월 달이죠. 순이익이 5,454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연말 되면서 뚝, 그리고 요게 지금 이어져 가지고 1600억 선까지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반토막 이상이 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정제 마진에 반토막이 났기 때문인데, 정제 마진이라는 건 여러분들 기름을 끓게 하잖아요. 끓게 해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게 지금 정제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마진이라는 거는 그 여러 가지 끓는 게 뭐 조상님이 되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로 하고, 그에 대해서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을 했을 때 얼마가 뚝 떨어진다. 이거를 정제 마진이라고 합니다. 이 정제 마진이 단위당 배럴당 얼마다라고 이게 떨어지는 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정제 마진의 개념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2월 달에 됐을 때는 19.5달러가 배럴당 정제 마진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이게 11.7로 떨어졌어요.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건데, 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보게 되면은 국내 휘발유의 생산량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예. 장사는 잘 되는데 정제 마진이 떨어졌네? 이럴 경우 뭐가 됩니까? 예전보다 매출액은 잘 나올 수 있겠지만은 순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좀 설명이 부족하죠. 그게 왜 그럴까? 그 이유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정제마진의 반토막의 배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일어났어요. 일각에서는 전쟁이 딱 처음 발발을 했을 때 당시에는 러시아가 압도적인 화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일주일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연 단위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원자재 강국인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그리고 글로벌 시황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쳤고, 우크라이나 또한 엄청난 곡창지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식량난을 일으켰고, 이 전쟁이라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에 여파를 많이 끼쳤다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건데, 이렇게 되면서 전쟁 좀 그만하세요 해가지고 G7 국가들 그리고 유럽 국가들 다 힘을 합쳐가지고 전 세계에서 콧방귀 좀 킨다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러시아를 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전쟁의 자금을 막으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예 금수 조치를 했습니다. 수입을 안 시키는 것. 자, 그렇게 되면서 러시아도 이제 전쟁을 끌고 가려면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러시아는 에너지 강국이에요. 얘네들이 많이 이제 매출을 내오는 게 원유를 판매하는 건데,
지금 유럽 국가들이라든지 아니면 G7 국가들이 본인네 나라에서 나오는 이 기름을 안 사주기 시작하니까 전쟁의 차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자기들과 이제 비슷한 계열인 공산주의 친구들하고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중국이나 인도 여기랑 이제 사이가 얘네가 좋습니다. 그 중국과 인도는 상당히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과 친하게 되고 내수도 탄탄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야 안 팔리는 원유 니네 걸로 내가 사줄게 해가지고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은 중국과 인도 그리고 제3국을 통해서 지금 러시아산 아주 값싸게 기름이 들여온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텐데 평상시에 우리가 지금 사들이는 두바이산 기름이 있죠. 그게 배럴당 85달러, 84달러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러시아산 기름은 6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당연히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겠죠. 지금 정제 마진도 떨어진 상황인데 이걸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걸 모식화하게 두바이산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차트를 이제 띄워놓은 건데 지금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이게 지금 2019년도부터 계속 30달러 선부터 쭉 상승을 해서 고점 110달러 찍고 현재는 84달러, 90달러 밑에서 고착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두바이산 기름에 대한 가격의 변동도 되게 상당 기간 고착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그리고 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금수 조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두바이 측에서도 이걸 굳이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는 우리는 그냥 감산의 영향,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름값을 내릴 수가 없는데 하면은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울며 겨자 먹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금수 조치가 이미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제 마진에 대한 내용은 상당 기간 더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이 상황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타개할 인물이 하나 나오면 대박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정유사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라고 하게 되는데 정유사들 또한 이 내용을 본인들도 알고는 있을 겁니다. 빨리 사건이 해결이 되게 되면은 물론 좋겠지만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돈 잘 벌고 그동안 돈 뭐 많이 벌었던 것도 되는데 2분기 추정 매출액이 이번에 이제 9조 5,761억 원, 영업이익도 1,900억 정도 수준인데 직전 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 매출액이 2.9%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는데 영업이익은 58%다 줄어들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뭐 한 분기, 두 분기 정도는 그간의 유보금이라든지 장사가 잘 됐을 때 이런 걸 좀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버틸 수가 있겠지만 이게 년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와중에서 한 가지 인물이 떠오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머릿속에 싹 지나갈 겁니다. 바로 트럼프죠. 지난 주말에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의 거의 표밭이라고 볼 수 있는 펜실바니아에서 유세를 하던 과정에서 피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진이 정말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제 필리처상을 받을 것 같은데 심지어 이 사진 작가도 과거 이제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통해서 필리처상을 받았던 그 사람입니다. 뭐 그 사람이 찍었던 사진인데 역시 프로는 다르네요. 이 과정에서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진이 찍혔습니다. 자, 미국은 영웅주의가 되게 강한 나라예요.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뒤에서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는 죽음의 코앞에서 오히려 자국민들을 고취시킬 수 있는 주먹을 팍 드는 Great America Again 이렇게 미국을 또다시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식이 강해요. 잘 보시면 여러분들 어벤져스라든지 이런 영화 보게 되면은 꼭 하나씩 미국은 혹은 캡틴 아메리카 이런 사람들 혹은 인디아나 존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영웅으로 표시가 돼요. 영웅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걸 되게 좋아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정책이 뭐냐면은 이번 사진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트럼프의 지금 지지율이 70%를 넘어갔습니다. 이 거짓 사실상 이제 당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당선이 됐다라는 소리인데 그렇게 봐도 이제 무방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인물이 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종전의 계획을 이 사람의 비밀 회의에서 완전 참모들끼리 얘기를 했던 바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을 시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그리고 오늘 좀 이제 나왔던 뉴스가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이제 방위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여러 나라들을 우리나라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을 이제 상호 방위 조약으로 통해서 지켜주고 있잖아요.
군인이 상주하려면 당연히 국방비가 많이 나가겠죠. 이걸 징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징수할 수 있는 명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이 또 안 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들도 지금 나올 수가 있다. 뭐 이건 TMI이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유사의 상황을 타개해 줄 수 있는 인물이 트럼프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이 될지는 연말까지 이제 정확히 이제 대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 지켜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이 사진이 찍히고 나서 미국 증시 또한 여러 가지 변혁의 바람이 불어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대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툭툭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뭐 비슷하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휘발유 수요가 역대급인데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이 힘든 이유는 사실상 정제 마진에 달렸고 이 정제 마진에 대한 개선은 트럼프가 어떻게 러우 전쟁을 종식을 시켜서 빠르게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정제 마진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사실 S-오일이라는 회사는 돈 잘 벌었고 우리가 걱정할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 워낙 이제 대기업이고 연예인이라고 제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투자하시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